자, 중국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헝다 사태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섹터에 대한 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종목을 한 종목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안 넘어가네요. 자, P55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7월 14일, 그러니까 2달 정도 전이죠. EU 집행위원회에서 입법 패키지를 내놓은 겁니다. 자, 환경에 대한 거예요. 환경에 대한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2030년까지, 뭐 그러니까 올해 다 갔다라고 보고 한 8년 정도 남았네요. 1990년도 대비해서 탄소를 55%를 감축한다라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PPT5예요. 자, 그런데 기존에는 이게 35%였을 거예요. 기존에는 2030년까지 35%를 줄여야지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야, 안 되겠다. 55% 줄이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세를 그 메커니즘을 시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얘네들이 이 탄소 국경세를 좀 계속 이렇게 높인다라는 얘기예요. 야, 니네는 탄소 많이 사용했네? 그러면 이후로 물건 들어올 때 세금 더 내. 이런 겁니다. 자, 차츰차츰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 총수님들 모여서 뭐 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막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는요. 자, 유럽 쪽에서는 신차를 판매하는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사실상 금지죠.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을 판매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차면 내연기관 차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탄소가 없는 차, 전기차, 수소차 그것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전기차는 6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150km마다 충전소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자,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게 충전소를 차리는데 굉장히 비싸요. 지금 한 28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얼마 들건 간에 그냥 우리 설치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깔리면 자연스럽게 차량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 못하는 이유가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하기가 힘드니까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놓는다라면 차량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놨어요. 그런 계획을 내놨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각각 따로따로 틀린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차 전지하고 수소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이런 거 다 좀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한 덩어리예요. 자, 2차 전지 충전을 하려면 전기로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기를 뭘로 만듭니까? 지금 발전소에서 만들잖아요.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화석에너지, 즉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기로 충전한 2차 전지가 과연 이게 전기차가 과연 이게 친환경차일까요? 아니겠죠. 또 이 화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가 이 수소 같은 경우는 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공장 돌리다 보면 나옵니다. 요걸 갖고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생수소를 많이 쓰는데 미국이나 뭐 다른 LNG가 나오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를 생산하는데 50% 이상을 수소에서 뽑아내요. 수소는 LNG에서 뽑아냅니다. 천연가스에서 뽑아내요. LNG는 성분이 메탄 성분이 주성분이에요. 이 메탄이 CH4기 때문에 거기에 수증기하고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뽑아내죠. 그러면 한번 장비를 돌릴 때 수소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메탄에서 4개, 수소가 4개 있죠. 그 다음에 H2O, 물에서도 2개가 있으니까 3H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2개 붙은 게 3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탄소가 발생되는데 이런 걸 갖고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자, 청정한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런 걸로 에너지를 만든 것들, 그런 거야말로 그런 전기로 이 전기차를 충전을 해야 진정한 친환경이 되겠죠. 그런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을 해야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가 될 겁니다. 자, 뚜렷한 목표는 그거야 하나예요. 뚜렷한 목표는 탄소 배출 감소. 탄소를 줄이려면 뭐 화석연료 석탄 태워갖고 뭐 이거 전기 만들면 탄소 배출 줄어들어도 그렇게 안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 3가지 섹터는 따로 틀린 게 아니라 같은 한 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이 한번 움직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수소차 쪽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이 친환경 쪽,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유심하게 좀 살펴보세요. 자, 전기차 섹터가 움직였어요. 혹은 수소차 섹터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다른 쪽 뭐 전기차 섹터가 움직이는데 수소차가 안 움직였다. 그러면 이쪽 사놓으면 거의 10번에 9번은 이기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 같은 거다. 한 덩어리다. 지금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해상 풍력에 대한 거 그런 부분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2030년도까지 해상 풍력을 12기가와트를 설치를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실행 중입니다. 근데 막연하시죠? 12기가와트면 얼마나 큰 용량인지 막연하실 거예요.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 쪽이 가장 많이 이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가 됐어요. 투자가 됐는데 그 유럽에서 지난 15년간 설치한 게 12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15년간 설치한 거를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 뭐 9년 정도 남았나요? 8년 정도 남았네요. 올해 다 갔으니까. 그것만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만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 이외에 추가로 한 40기가 정도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기가 정도를 써놓은 이유는 그겁니다. 이 12기가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사용하지 않고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해상풍력을 12기가와트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는 오직 수소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풍력에너지 같은 경우도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만들어야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그런 거 작년에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 경제 막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신안에 그쪽에 뭐 풍력 타워하고 막 이런 거 만드는데 연구단지 있는데 그쪽에 가셔갖고 막 순방도 하셔갖고 막 그런 거 그쪽에 그런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영상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한 게 다 그런 거예요. 이 풍력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예산안이 미국의 부채 한도가 지금 뭐 통과가 되네 마네 막 그러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이걸 통과를 시켰죠. 하원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상원이 조금 문제예요. 상원이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이 부채 한도를 상원에서 통과를 하려면 60석 이상 돼야 됩니다. 지금 상원이 100석이에요. 근데 50대 50으로 나눠 가졌잖아요. 50대 50으로 나눠 가졌는데
이 60석 이상 찬성을 해야지 그게 통과가 되는데 50도 50이니까 어렵겠죠. 근데 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예산 조정 절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가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50석만 찬성을 하고 캐스팅 보드는 민주당에서 쥐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이 3조 5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그 예산하면서 뭐 저런 것들 세금도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게 뭐 어떻게든 간에 예산 조정을 하든 뭐 어떻게든 간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야, 미국 쪽에 엄청나게 커질 거야. 그런 기대감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통과가 딱 되면요. 이제는 실제로 돈이 풀리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움직임하고는 차원이 틀릴 거예요. 자, 여기에 발맞춰 갖고 뭐 대만이나 베트남,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도 투자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안 앞바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2기가와트의 대단히 규모를 조성을 한다 그래요. 8.2기가와트면 단일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그냥 정해진 길이에요.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 CS 윈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초에 유상증자를 했죠. 무상증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유무상증자를 하면서 M&A 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그 M&A 자금으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베스타스 미국 공장을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고 며칠 전에는 또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정식으로 말은 뭐 그 인수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시가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며칠 전에 포르투갈 공장 뭐 이것도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현지화 전략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직원은 70몇 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매출이 올해 한 1조 2천억 나올 것 같은데 매출 1조 2천억 나오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직원은 70몇 명밖에 안 돼요. 전부 다 현지화를 한 겁니다. 해외 공장이 다 있어요. 자, 뭐 아시아 쪽만 하더라도 대만, 뭐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데 법인들 다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 쪽도 마찬가지. 영국에는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 공장 그거 인수를 하고, 그래서 거점으로 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스타스 미국 공장 그걸 인수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현지에서 투자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지화를 해서 거기서 그냥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증자를 하고 남아있는 금액, 그 돈 갖고는 전부 다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쓸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이 참 얼마나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냐면요. 2017년도에 매출액이 약 3,100억 정도 됐어요. 2017년도에 3,1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작년 매출액은 9천억대 정도 되고요. 올해 매출액은 약 1조 2천억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2025년 정도에 매출 3조를 목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규모가 커져가는 거하고 뭐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현지화를 하면서 잘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2024년도에 매출액 3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목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CEO가 최고 경영자가 얘기한 게 이거는 정말로 어느 정도 거의 뭐 그건 나온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아니 매출액 1조 이상 나오는 그런 회사 대표님께서 뭐 빈소리를 한 건 아니겠죠. 분명히 어떤 보편타당한 그런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에 매출 3조를 달성을 한다라면 그때도 지금 수준일까요? 여러분들 그때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뭐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주식을 샀다 팔았다 뭐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막 그래갖고 2024년도까지 이 CS 윈드가 수익 나오는 거 그거 이상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장성을 고려를 해보면 이 종목은요, 그냥 필수적으로 계좌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계좌에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차트인데요. 자, 2월 달에 무상증자 권리락을 하면서 이게 주가가 싸 보이니까 그날 갑자기 뭐 거의 아침에 조금 마이너스권에 시작했던가 이날 보합권에서 시작했던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뭐 바로 쭉 당겨 올리더니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이날. 2월 고점 기록 후 기간 조정 구간 이렇게 써놨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좀 그날 밀렸죠. 그래, 그날 고점 찍고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째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고만 있어요. 자, 이거 CS 인드 같은 종목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뭐 이런 것들이 좀 통과가 되고 나면요. 또 급격하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인들한테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CS 인드 같은 거 사놓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보면 진짜 내가 이뻐 죽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5G 관련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도 이런 기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CS윈드 같은 종목이 꼭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옛날에 조선주들 있죠. 조선주들 뭐 20배씩 30배씩 뭐 이렇게 막 갔지 않습니까? 밑에서 보면 100배 이렇게 갔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재필이가 뭐 100배 먹을 뻔했는데 얼마 못 먹었죠. 한 30% 먹고 나왔죠.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아무 말씀 마시고 CS윈드 같은 거 이런 거는 매수를 했다가 매수를 하고 좀 이렇게 좀 길게 들고 가보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